연방 세관 국경 보호국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위반 시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가 뉴욕시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뉴욕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난처 도시를 선언한 뉴욕시가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연방의회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2013년부터 해마다 발의되고 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메디케어 사업과 관련해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주민들도 앞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주민들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며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CBP가 공식 성명을 통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위반 시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CBP는 SNS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 기록 또는 영주권 카드 등 합법 이민 신분 증명을 항시 지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방법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법엔 이런 규정이 명확히 명시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최대 $100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징역형 혹은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DHS가 지난 3월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5,000로 대폭 상향됐으며 등록 누락 또는 주소 변경 미보고 등 다른 이민 관련 위반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지연이 아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이 기본 증빙 서류이며 항공기나 선박으로 입국한 선원들은 I-95 또는 I-184를 소지해야 합니다.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경 인근 거주자들은 I-185 또는 국경 통과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EAD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엔 유학생 등록 서류인 I-202에 해당됩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시민권자도 여권 사본, 시민권 증서 사본 등을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해두는 것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뉴욕시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뉴욕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난처 도시를 선언한 뉴욕시가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은 어제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위험한 범죄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지역사회 내에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난처 도시법은 연방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라며 헌법에 따라 불법으로 선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방정부는 뉴욕시 등 피난처 도시를 상대로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에서 이민당국 요원이 불체자로부터 총격을 당한 사건 후 제기됐습니다. DHS는 전날에도 보도자료에서 IC는 1월 20일 이후 뉴욕시에서 구금 또는 구금을 위한 체포 요청 6,025건을 발부했다며 최근 뉴욕시를 타깃으로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협조를 구했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뉴욕시에 접수된 관련 요청이 40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통틀어 IC가 뉴욕시에 발부한 체포 구금 요청은 9,472건이었습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피난처 도시들이 보호해 미국 시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연방의회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다음 해인 2013년부터 해마다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고숙련 노동력이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은 민주당의 시드니 캄라거 도부 하원 의원과 함께 한국과 파트너 법안을 발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단, 한국인 전문직을 채용하려는 자리에 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고용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5,000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지만 FTA 체결국인 한국은 쿼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전용 비자 법안은 2013년부터 연방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영김 의원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의 고숙련 노동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커지는 위협에 맞서 우리의 경제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숙자와 약물 중독자들의 재활시설 수용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행정명령을 통해 본인이나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노숙자 등을 시설로 보내는 주 정부 등의 권한을 제한하는 판례를 변경하고 관련 법원 명령을 취소하는 노력을 할 것을 펜 본디 법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의 마약 사용과 도시 내 야영, 공유지나 타인 사유지 무단 점거 등을 금지하는 주 정부 등의 보조금을 우선 배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행정명령은 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재활센터 등으로 보내는 데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홈리스 대상 지원을 받는 성범죄자와 어린이들이 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고 미국 전역의 노숙자 문제를 종식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작년 1월 기준으로 미 전역의 노숙자가 1년 전 대비 18% 늘어난 약 77만 명에 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직접 방문해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차기 의장 후보를 묻는 질문에 2-3명이 있다고 답했지만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연준을 방문해 건물 개보수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연준 본부 방문은 2006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벤 버냉키 의장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 19년 만입니다. 건물 개보수 비용이 예산을 초과해 호화 리모델링 논란이 제기된 현장을 직접 둘러본다는 게 방문 목적이었는데 사실상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앞서 백악관은 연준의 개보수 공사가 예산을 7억 달러 초과한 2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방문에 앞서 알고 보니 연준의 건물 개보수 비용이 31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파월 의장은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저으며 그런 수치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해온 문서를 보고 5년 전에 지어진 건물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그가 기준금리를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마음에 둔 인사가 있냐는 질문엔 2명 내지는 3명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된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앱스타인의 유산 관리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에게 보낸 외설적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피해자 수백 명을 대리하는 브래드 에드워즈 변호사가 앱스타인 50세 생일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다는 외설적 편지를 담은 앨범을 앱스타인 유산 관리인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즈는 지난 23일 밤 MSNBC와의 인터뷰에서 그같이 밝히고 유산 관리인이 요청을 받으면 연방 당국에 앨범을 넘길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는 유산 관리인들이 그 앨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앱스타인 유산 관리인은 모든 합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앱스타인 유산 관리인은 앱스타인의 전 개인 변호사 및 개인 회계사들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앱스타인 생일 기념 앨범이 앱스타인 조력자 기슬레인 맥스웰이 지인과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를 모아 만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편지를 쓴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메디케어 사업과 관련해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어제 공시에서 자사가 참여하는 메디케어 사업 일부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접한 뒤 법무부에 선제적으로 연락했고 자사는 현재 법무부의 공식적인 민영사상 요청에 대한 응답을 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나이티드 헬스는 자사의 사업 관행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법무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5월 유나이티드 헬스가 메디케어 사업 관련한 사기 의혹으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미국의 메디케어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의료사기 부서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지불금을 높일 수 있는 리베이트 범죄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나이티드 헬스가 메디케어 사업과 관련해 추가 지급금을 받기 위해 진단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민사상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주가는 올해 들어 42% 하락해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뉴저지주 주민들도 앞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주민들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며 법안 시행을 환영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3일 뉴저지주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로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실 걱정 없는 편리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바일 면허증 사용은 선택사항이며 기존 카드 형식 면허증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안엔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이 모바일 면허증을 확인하려 할 때 스마트폰 자체를 넘기지 않아도 되며 제시한 정보는 경찰이 수색영장을 청구할 근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면허증은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기능도 갖출 전망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뉴저지 전역 운전자들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며 신분 확인 방식에 새로운 표준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16번째 주가 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미국에서 사기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일당에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국제조직범죄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북한 국적자 심연섭, 명철민, 김세훈 등 6명의 체포나 처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1,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심연섭과 공범 6명이 미국에서 북한산 담배를 불법으로 사고 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범 중 일부는 수천 명의 북한 IT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해 불법 수익을 창출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피해에 노출됐고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어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문제와 관련해 틱톡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강화를 중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연방의회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모 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3차례 연장하면서 오는 9월 17일까지로 늦춰졌습니다. 유타주에서 10대 엄마가 영화를 보기 위해 체감온도 섭씨 40도가 넘는 찜통 차량에 아기를 홀로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18세 트리프라 메릭스는 지난 13일 유타주 레이크시리의 리갈 시네마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중 2살배기 딸이 울기 시작하자 아이를 데리고 나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SUV 차량에 홀로 남겨둔 채 영화를 다시 보기 위해 영화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기온은 섭씨 34.4도, 체감온도는 섭씨 41.7도에 달하는 폭염 상황이었으며 아이가 차 안에 갇혀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땀에 흠뻑 젖은 채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콜롬비아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캐시오컬 주지사는 어제 세인트 존 피셔 대학에서 일명 대샤법으로 불리는 법안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법안은 각 학교가 모든 교내 행사 참가자들의 심정지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신속 대응 수칙을 마련하고 담당 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에이프릴 베스킨 주 상원 의원이 자신의 사촌인 메이 대샤가 교내 체육 활동 중 심정지로 쓰러졌으나 주변 사람들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몰라 응급조치에 실패해 결국 사망하자 관련 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